안녕하십니까? 리폼드 뉴스 리폼드 방송입니다. 오늘은 세계복음주의연맹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합동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0회 총회가 다가왔습니다. 1912년 9월 1일에 창립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올해로 113주년의 해입니다. 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므로 올해는 제114회 총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빠진 제110회 총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의 한국 선교 기념으로 할 때는 한국장로교회 선교 141주년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천주교처럼 한국이 중국에서 이승훈이 최초로 영세를 받은 1784년을 선교 기점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개신교 역시 최초로 백홍준 등이 중국에서 맥킨타이어에 의해 세례를 받았던 1879년이 개신교 선교 기점이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개신교 선교 146주년이 된 셈입니다. 미국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를 기념하여 그들의 선교사인 알렌의 9월 입국, 거주자를 기념하여 올해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141년 동안 영육의 세월을 보낸 흔적을 안고 총회가 개회됩니다. 미국 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장로회 등은 한국 선교를 위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선교지인 한국에서 그들은 생명을 복음과 맞바꾸었다. 풍토병으로 어린 자녀들이 죽어갔고 교통사고로 각종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오직 한국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선교사들 전원이 한국을 떠난 자리에 한국인 목사와 장로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자치를 실현하였습니다. 1942년 제31회 총회를 끝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폐쇄되었습니다. 해방 후 1946년에 남한만의 노회 모임인 남부대회 때까지 일본 기독교 조선장로교단에 예속되었습니다. 해방 후 여러 통로를 통해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와 남장로회 선교회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국에 전달한 모든 원조는 한국주재선교회가 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959년 제44회 총회부터 미국의 모든 원조는 한국주재선교회에서 총회임원회로 이관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제 해외 선교부가 갖고 있던 모든 원조가 총회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보니 제44회 총회의 임원 선거는 치열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한국에 주재한 해외 선교부는 WCC에 예속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WCC에 예속된 총회로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이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WCC에 소속하거나 예속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NA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1953년 7월 24일에 한국복음주의연맹 한국지부를 결성하였습니다. WCC와 NA의 신학적 대결은 정치적인 대결로 변해갔습니다. 조동진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총회신학교 건축기금의 실체와 그 오용에 관한 진상에 있어서 그 헌금이 어떻게 박형룡 박사에게 전해졌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회신학교 교장 박형룡 박사가 불법으로 지출했다는 신학교 건축기금 3천만 환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0장로교회의 장로로 미국의 대은행 금융기업가가 개인적으로 친구로서 교장 박형룡 박사에게 보낸 1만 달러 개인 수표와 별도로 공식으로 보내진 10만 달러 중에서 지출한 것이었습니다. 제10장로교회 장로의 이 특별헌금은 본래는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 세속적이며 비복음적인 것을 불신하는 제10장로교회의 미국 은행금융가의 거물 장로가 세계복음주의협의회 WEF를 통해서 한국의 신학교육을 위하여 헌금하기를 원하여 준비된 돈이었습니다. 그 특별헌금은 교장 박형룡 박사의 총회신학교에 보내진 것이지 그를 축출한 미국연합장로교회 산하신학교인 장로회 신학교에 보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지불화가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으로부터의 헌금이 선교부를 통하지 않고 교장 박형룡 박사가 수령한 것부터 문제로 삼고자 했던 선교부로서는 그것을 교장 박형룡 박사의 축출을 위한 구실로 삼았습니다. 교장의 행정적 실수를 구실로 박형룡 박사를 추방하고 에큐메니칼 정신에 맞는 새 교장을 세운 연합장로교회의 에큐메니칼 정책에 합치된 신학교로 개편하자는 것이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개요를 박형룡 박사의 진술서를 총회신학교 재정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3회 총회 1958, 180
신학교뿐만 아니라 제44회 총회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맞는 총회 임원을 세워 모든 미국의 원조를 관리하게 하는 정책은 총회 분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초기 선교사들과 달리 1950년대 해외 선교사들의 WCC 정책은 한국교회를 분열케 했습니다. 2025년 9월 총회는 1959년 분열 총회로부터 66년이 지났습니다. WCC를 반대했고 NA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된 승동 측,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합동는 해외 복음주의 연맹 문제로 1959년 제44회 총회 복사품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박형룡 박사의 지도하에 복음주의 연맹, NA, 한국 지부를 조직했노라고 말한 51인 신앙동지회 회장이었던 정규호 목사는 NA를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44회 총회는 해외 단체를 잘 알지 못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NA를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NA로 WCC를 대항하여 싸워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새로운 교단인 합동총회가 되었습니다. 66년이 지난 올해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월드 이벤젤리켈 얼라이언스, 문제로 또 한 번 설전을 펼치고 있다. 9월 총회를 마치면 곧바로 WEA 한국총회가 열립니다. 이제 제44회 총회는 WCC를 반대 전선을 펼쳤지만 66년이 지난 올해는 WEA 찬성과 반대로 전선이 형성됩니다. WEA를 찬성하는 측과 이를 반대 측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선임된 총회장 중에는 WEA를 정서적으로 옹호한 자가 당선되었습니까? 반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당선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수 총대가 정통보수보다 복음이라는 단어 중 어느 것을 선호하며 세계복음주의연맹을 부담없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잘못 결의하면 신학적인 이슈를 떠나 교계 연합활동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 정서는 제110회 부총회장 선거에서 쟁점 이슈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두 후보는 이 두 관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이재본 총회 안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개혁신학의 복음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제110회 총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장봉생 목사의 생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WEA 문제 역시 전자투표로 진행한다는 전언입니다. 총대들의 밑바닥 정서가 교회와 총회를 살리는 길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세계복음주의연맹에 대한 반신학적 결의로 이어질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이 문제는 제110회 총회와 임원선거는 제44회 총회 임원선거와 유사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리폼드 뉴스 리폼드 방송 소재열 목사였습니다.